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자, 오늘은 무기토 사주에서 일간인 무토와 똑같은 오행이 하나가 포함된 무게합을 용신이 화목이냐 수금이냐 화토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통변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 축월이나 인월을 포함한 진신유 수월의 무기토는 용신이 화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합을 하고 있는 일간 외에 또 다른 무게합이 한신인 무토와 기신인 계수가 합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가 주도적으로 한신인 무토와 합을 해서 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간의 마음은 인성이 되는 화생토 하는 인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함한 무토가 계수와 합을 하는 것을 달가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게합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자 축월이나 인월이나 진신유 수월에 이미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계수가 무토와 합을 해서 화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주에서 화를 도와주는 목의 기운인 용신과 희신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무게합 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무게합수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신인 내가 기신에 해당되는 계수 정제 또는 편제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한신이 합거당한다는 아주 독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간이 어떻게 한신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간혹씩 받습니다만은 일간을 포함한 사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는 개념을 만들고 일간은 나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오행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신이 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일간 또 한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육친으로 통변을 하면은 남자 사주일 경우에는 물론 어릴 때는 아버지에 해당되지만은 장년이 되면은 처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지나치게 사주 안에서 강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싫든 좋든 배우자와 합을 해서 화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화는 나를 생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수는 무토와 합을 해서 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재이기 때문에 계수 입장에서는 무토를 활용해서 뭐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갖고자 하는 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합을 주도하는 글자가 무엇이냐 또는 합을 당하는 글자가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희용신이냐 기구신이냐 또는 한신이냐입니다. 여름의 무기토는 수금이 용신과 희신인데 당연히 목은 한신입니다. 그런데 합을 하고 있는 글자를 보면은 여름의 기신인 무토가 합을 주도하고 있고 용신인 계수가 상당히 불편하게 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그대로 본다면 합거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무토 남자 사주라고 가정을 하면은 내 자신의 지나친 주관과 고집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나 나의 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수 입장에서는 무토와 합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재성을 지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싫든 좋든 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합이 돼서 계수가
화가 된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여름의 개수는 금을 얻어야 되는데 화로 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재성으로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토 역시 이미 강한 무토가 개수와 합을 해서 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나를 더욱 강하게 해버리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게합, 금수 기운이 잘 발달될 중화사주가 되지 않은 한 서로가 원하는 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간의 마음도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또 심리로 본다면은 비견 또는 급제에 해당되는 무토가 조급전과 지나친 자기 주관을 앞세우는 바람에 개수 정제의 꼼꼼하고 치밀한 성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토가 개수의 좋은 점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개수 정제 또는 편제의 아름다움이 이성적인 어떤 재능으로 펼쳐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묘월의 무기토 사주를 보겠습니다. 화토가 중화영신인데 이 경우는 희신에 해당되는 무토가 기신에 해당되는 개수에 의해서 합거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신과 기신의 합을 하는 경우고 이 경우는 기신과 용신이 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기신과 희신이 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합을 주도하고 있는 글자는 개수입니다. 자주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묘월의 개수가 어떻게 강한 기신의 작용을 합니까? 묘월의 개수라면 아무 힘이 없는 오행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역시 채용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설명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대로 보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채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용신과 희신이 정해지고 기신과 구신이 정해지고 한신이 도출되면은 언제든지 기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글자의 오행의 작용력이 용신과 희신의 작용력에 우선합니다.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묘월의 무토사주이기는 하나 용신이 화토가 됐고 수목은 기구신이기 때문에 기신에 해당되는 개수가 훨씬 더 강한 감성작용을 일으키고 또 합을 주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화도 없는 무토 희신은 개수에게 합거당해 버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무토는 개수와 합을 해서 불이 되기를 바라고 그 불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개수는 무토와 합을 해서 죄를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주 원국이 채에서 용으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수목의 기운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와 합을 해서 화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은 무토는 개수와 합을 해서 인성을 얻고 싶어하고 개수는 무토와 합을 해서 재성을 얻고 싶어하는 것을 일간인 무기토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기구신 쪽으로 힘이 쏠려갑니다. 만약에 사주에서 화기운을 매우 넉넉하게 갖고 있다거나 또는 토기운과 같이 어우러져서 수목과 어느 정도의 희용신과 기구신의 힘이 대등한 관계에 가깝다면은 무게합의 큰 흉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묘월의 무기토가 화토가 인급이 급해서 용신과 희신이 되었는데 또 기구신에 해당되는 개수가 희신인 무토와 합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이 합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화에 도움이 없다면은
개수로 인해서 합거당해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기토사주에서 경금과 을목이 천간에서 합을 작용할 때, 간합을 할 때 일간과 또 어떤 관계에서 해석되어지는가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